안녕하세요, 호랑이 형님 박사 호랭입니다. 2부 145화 리뷰 시작합니다. 이번 화 리뷰할 내용이 많습니다. 스토리 전개가 많이 됐어요. 근데 그 전에 처참하게 발린 녹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녹치 전투력을 은근 높게 평가하는 사람인데요, 이번 화에서 이령혜 씨한테 아주 그냥 처참하게 팔다리 다 꺾여가면서 능멸당했습니다. 물론 이령혜 씨가 전투 항마병 4-5쯤은 껌으로 갖고 노니까 상대 안되는 건 당연한데요, 생각보다 더 물몸이네요, 녹치가. 제가 너무 과대평가한 것인가 반성하면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첫째, 황효 머리에 붙은 큰 귀신의 정체. 둘째, 대박모의 존재를 일러바친 내부자가 누구인가. 셋째, 추위의 재생벌레에 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먼저 황효 머리에 귀신을 보죠. 큰 귀신이라는 표현은 일부에서 미호가 처음 언급했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제외하고 영적인 것들을 순식간에 빨아버립니다. 이번 화에서도 황효를 죽이려던 이령의 씨를 순식간에 흡수해버렸습니다. 저 귀신이 처음 나온 게 4년 전입니다. 정체가 뭘까 정말 궁금해요. 가장 많이 알려진 썰은 이거죠. 항마전 때 죽은 구망의 혼이라는 겁니다. 구망도 뒤통수에 저런 무늬가 있기 때문에 독자분들이 추측하는 건데요,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저는 구망이 모시던 귀신을 황효가 이어받았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구망이 모시던 귀신의 왕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로 구망도 이마에 황효와 같은 무늬를 하고 있었죠. 아마 항마전 때 구망이 죽기 전에 황효에게 넘겨줬다고 봅니다. 귀신의 숙주는 머리에 독특한 무늬를 갖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구망의 머리에 있던 무늬가 황효에게 옮겨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문의 서쪽 인물, 이름이 아직 안 나와서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애칭이 있는데요, 이 닥스에게 누군가 대박모의 존재를 일러 바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닥스가 금기를 깬 자를 찾았다고 이령에게 보고를 하러 왔죠. 대체 누가 밀고 한 것일까요? 많은 독자분들이 난조라고 예상합니다. 난조는 대박모가 금기를 깬 것에 대해서 자기가 찾아가 용서를 빌겠다고 말한 적도 있고요, 지금 대박모가 고액조들을 죄다 잡아먹으면서 이상한 짓을 꾸미니까 말려야 한다면서 어디론가 갔죠. 그래서 닥스에게 밀고 하러 간 것이 아닌가 예측을 하시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예측이죠.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일단 닥스가 비녀단이라는 조직을 잘 모릅니다. 당연히 난조도 닥스를 모르겠죠. 아마 난조가 찾아간 곳은 대박모 위에 있는 우두머리급 새일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조는 대박모가 금기를 깬 것에 대해 자신이 용서를 빌겠다고 했죠. 대체 누구한테 용서를 빈다는 걸까요? 역사를 찾아보면 대방 위에는 본방이라는 최고 리더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 새가 본방이 아닐까요? 대박모가 까딱 잘못해서 흰눈썹이라도 쳤다간 새들이 멸족되니까요. 난조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본방이 자신이 모시는 상관 닥스에게 밀고를 해서 면피하려는 게 아닌가, 오랜만에 뇌피셜 가동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위의 재생벌레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황효가 흰눈썹에게 추위가 살아있는 것을 숨긴 이유가 나왔는데요, 흰눈썹이 추위의 상태를 알게 되면 재생벌레를 꺼내려고 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그 대사를 보고는 아니 재생벌레가 꺼내서 재활용이 가능한 거였어? 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산군이 비위 몸에 붙어있던 재생벌레를 뜯어서 먹었죠. 재생벌레가 재활용이 된다면 산군이 재생벌레로 인해 살아났을 가능성 또한 이전보다는 높아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 황효의 말이 이해는 안 가요. 황효가 추위를 구할 때 추위에 목이 떨어진 걸 봤을 텐데요, 재생벌레가 죽은 걸 눈치 못 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황효가 재생벌레를 살렸냐? 그것도 아닌 게 이령과의 싸움에서 추위는 배가 뚫려도 재생이 안 됐죠. 추위 몸속의 재생벌레는 현재 없는 게 맞습니다. 없던가 혹은 있어도 움직이질 않던가, 뭐 지금은 설명이 안 되지만 언젠가 작가님께서 늘 그랬듯이 말이 되게 밝혀주시겠죠.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